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토이스피킹 길잡이 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파트 총정리를 한번 해볼 시간인데 다 같이 한번 Part 1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선은 Part 1은 어떤 유형이었냐면 Read a text aloud라고 해서 한 지문을 큰 소리로 읽는 그런 파트가 됐었지. 자, 여기서는 1번, 2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문제당 각각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있었어. 자, 여기서는 한 문제당 몇 점 만점이냐면 바로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 자, 3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될 4가지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복습해볼게. 자, 첫 번째 평가 항목은 바로 기본적인 발음이라는 거고 두 번째 억양, 강세, 끊어읽기 이렇게 나왔어. 자, 이 4가지가 내가 왜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냐면 이거는 Part 1에서만 채점이 끝나지가 않고 전 파트에 걸쳐서 Part 6까지 발음, 억양, 강세가 우리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Part 1에서 내가 정복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발음에는 쌤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8개 P, F, B, V, L, R, S, Th 이런 발음만 잘하면 발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려운 발음만 각각 우리 한번 잠깐씩 복습해볼게. 자, F 발음 어떻게 한다? 그렇지. 강하게 바람을 부는 소리고요. 자, V 발음은 목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V, 오케이? 바람 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입술의 우리 모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입술의 모양은 윗니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내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R, L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거는 입술 모양보다도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혀의 모양. 자, 그래서 이거는 생긴 대로 내가 내달라라고 했어. L 보시면 이렇게 쭉 뻗어 있죠. 그래서 혀를 굴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어주는데 어디로 뻗어주냐면 윗니빨 바로 뒤쪽과 입천장 사이에 한번 뻗어볼까요? L, 오케이, L 안으로 구부리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R 사운드를 보면 한번 구부려져 있죠. 이거는 혀의 모양을 안쪽으로 구부려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R.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R, 오케이, L, R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마지막 S 발음은 쉽고요. 발음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혀의 위치가 윗니빨과 아랫니빨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면서 이 TH 발음을 내면은 잘 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롱메롱 하듯이 안쪽으로 혀를 빨리빨리 빼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혀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8개 발음 다시 한번 우리가 단어 혹은 뭐 문장에 있는 이 발음들을 유의하면서 각자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억양이 있었는데 억양은 크게 내가 2가지만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첫 번째는 올라가는 억양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려가는 억양이 있다라고 했어. 그치? 자, 이거는 따로 무슨 의문문 외우지 말고 한마디로 그냥 물음표가 있으면 올려 읽자. 끝을. 자, 그리고 마침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끝을 어떻게? 내려 읽자.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토익스피킹에서 순순히 이렇게 내지 않는다라고 했죠. 함정이 하나가 있어. 함정이 있는데 바로 WH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 있지. 육하 원칙은 아무리 물음표가 있어도 끝을 내려서 읽어주자라는 함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억양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를 좀 복합적으로 섞어서 고득점을 만드는 비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올려, 내려 읽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어가 2개 혹은 구가 절이 2개 이상이 연결이 되면 제일 마지막 것만 내려주시고 나머지는 올려, 내려 읽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Friday, Saturday, and Sunday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라는 고득점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세 바로 볼게요. 강세는 자,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우선은 반반 나눠서 위에 거부터 볼게. 위에는 5개로만 정리를 할게. 5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강세 주는 품사 5개야. 품사.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와 명사에다가 가장 강세를 많이 줘야 되고 수식하는 부사는 그보다 조금 약하게, 수식하는 형용사는 그보다 조금 약하게 읽어준다. 그래서 conveniently located 이렇게 읽어주고 special guest
special guest 이렇게 명사를 훨씬 더 살려준다 라는 키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WH question 쓰이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라는 what, when, where, how, why 등등등 의문사를 꼭 살려주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면 네 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었는데 바로 강세주는 단어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하죠. 고유 명사들, 특히 사람 이름 혹은 컴퍼니 이름, 회사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강세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부정어 어떤 게 있었지? No, not, never. 아니야 라는 거는 확실히 뜻을 밝히기 위해서 꼭 강세를 줘야 됩니다. 오케이? It is not cheap.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 우리께 최고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고인 거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we are the best. We are the best. 이런 것들 most, best, est 붙은 애들은 무조건 다 강세를 준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숫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온도를 나타낼 때, 금액을 나타낼 때 전화번호 혹은 뭐 번호 중에서 press 1, 1번을 누르세요. 이런 구문 많이 나왔죠. 여기서 숫자를 많이 강세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라비안 숫자로 1, 2, 3 적혀 있는 게 아니라 thousands of people 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을 때도 thousands 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강세를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5개, 4개 정리하시고 위에는 발음 8개, 억양은 2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끊어읽기는 우리 크게 네 부분 이 끊어읽기가 있었는데 자, 먼저 다들 아시는 쉼표나 마침표가 있었죠. 오케이? 자, 여기는 쉼표, 마침표 뒤에서 살짝씩 끊어읽는데 자, 쉼표는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마침표처럼 굉장히 오래 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마치 들어보면 문장이 끝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쉼표는 반박자 씌워주고요. 마침표는 한 박자를 씌워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실히 차이를 두면서 좀 간격 차이를 두세요. 자, 그리고 긴 주어, 긴 목적어 어디서 끊는다? 긴 주어는 뒤에서 끊고 긴 목적어는 앞에서 끊어. 자, 어떻게 하냐? 긴 주어는 내가 뭐다라고 했지? 그렇지. 1cm 이상이 길다. 그게 아니라 영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으면 두 단어 이상,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 있으면 길다라고 했죠. 그래서 my car. 자,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My car is 동사 나오고 어쩌고 나와. 그치? 자, 여기서 주어를 보면 한 단어 my, 두 단어 car, 두 단어가 합쳐진 주어가 돼 있지. 이럴 때 길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2개 말고 3개, 4개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어. 자, 여기서는 긴 주어 어디서 끊어읽자? 뒤에서 끊어읽자. 그래서 my car is 어쩌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긴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주어가 나왔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목적어가 길어져요. The white car 나는 흰색 차를 좋아해요. 자, 세 단어가 만났죠? The white car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졌을 때는 앞에서 이번엔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I like the white car 다시 한번 I like the white car 이렇게 끊어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뒤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자, 전치사, 접속사는 내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좀 파악해달라고 했지. 사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그런 건 파악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접속사 모양 어떤 게 있지? at, on, in, under, before, while, when 등등등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디서 끊어읽자? 얘네들 앞에서 끊어읽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art 1에서 4가지 우리 평가 항목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장을 가지고 여기 유의를 하면서 4가지 항목에 유의를 하면서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발음 읽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고유 명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좀 팁을 줬지. 자, 고유 명사 특히 나라 이름 혹은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나라 이름 두 단어 합쳐진 거는 어떤 거냐? New
York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단어에 더 강세를 주자. 오케이?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뭐 Kim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째 단어에 더 강세를 주자. 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단위, 약어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자, 그리고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자, 첫 번째는 밝게 읽는 거. 어떤 게 있었지? 그렇지. 광고문, 프로그램 및 인물 소개문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고는 대부분 누가 하지? 성우나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들이 하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밋밋하게 아, 우리 제품이 최고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MC 혹은 뭐 성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빙의를 하셔서 광고를 읽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광고문 좀 오버해서 읽어주고 인물 소개문 같은 것도 좀 오버를 해서 밝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차분하게 읽기 분위기인데 바로 기내 안내문. 우리 비행기에서 들리는 거 있죠? Ladies and gentlemen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읽어주시고 또는 자동응답문 이런 거 뭐라고 했지? 그렇지. 어디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음이 들려. 몇 번을 위해서는 1번을 누르세요.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외 일반 기사들, articl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Part 1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크게 많은 건 없었어요. 그냥 글을 보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네 가지 평가 항목을 맞춰서 정확하게 읽어주면 3점 만점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파트 들어가 볼게. 오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 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45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꼭 소리를 내서 읽어줘야 되는데 바로 발음, 억양, 강세, 끊어읽기에 유의를 하면서 준비 시간 동안에도 꼭 읽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45초라는 시간이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한 10초에서 15초가 남았다 하시면 그냥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이런 걸 해줍니다. 뭘 하냐?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처음 보는 단어나 고유 명사를 눈도장 찍어놨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 번 더 단어만 스피킹하고 있는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준비 시간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시고요. Part 2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Part 2는 어떤 파트였냐면 바로 Describe a picture 이라고 해서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였지. 자, 사진 묘사 파트는 부담감 없이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됩니다. 그렇죠? 3번 문제에 해당을 하는데 자, 준비 시간이 몇 초? 30초. 답변 시간은 45초. 오케이. 자, 답변 시간에 비해서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가는 구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Part 2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떠올리셔야 돼. Smart Map. 그쵸? 여기로 1번, 여기로 공식 2번. 내가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했지. 자,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구문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Smart Map은 바로 도입부였습니다. 그쵸? 이 사진에 뭔가 제목을 단다라고 생각을 하고 This is a picture of 어디. 이것은 어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There is 몇 명 in this picture. 여기 사진에는 몇 명이 있습니다. 사람 수를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도입부는 장소와 사람 수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는데 사람은 조금 많습니다. 1번, 위치와 복장을 합친 거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여자는 무엇을 입고 있다라고 할 때는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뭐뭐뭐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외모를 설명할 때는 has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외모는 그 여자가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나타내면 절대 안 돼요.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를 하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헤어스타일 우리 머리 모양 있죠? 이런 거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she has blonde hair 이런 식으로 머리 묘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and she is 뭐뭐뭐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네요 라는 행동 묘사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물 묘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사물 묘사는 그냥 there are 무조건 던져 놓으세요. there are 던져 넣으시고 뭐뭐 눈에 보이는 사물 다 쭉 내뱉습니다. 내뱉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는 위치를 붙이면 되겠죠. on the left. 그래서 there are pen, pencils, computers on the left.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오른쪽이 다 몰려있지 않다라고 하고 사진 전반적으로 걸쳐서 여기저기 다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위치는 on the left 이런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in this picture 이라고 사용해서 이 사진에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there are 구문 말고 내가 또 한 문장을 사물을 영작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I can see 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나는 pen, pencils, and computers in this picture 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문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I think 내 생각에는 혹은 maybe 아마도 어떠어떠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설명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part 2를 묘사를 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위치라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서도 쓰이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자 혹은 뭐뭐뭐뭐 어떤 것들이 사진 뒤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자, 이거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자, 다 같이 중간에 어떻게 했다? in the middle. 좋습니다. 위에는 in the top. 사진 뒤편에는 in the background. 오케이. 자, 밑에는 어떻게 한다? in the bottom. 사진 아래쪽에는 어떻게 한다? in the foreground. 오케이. 자, 왼편에 on the left, 오른편에 on the right. 좋아요. 자, 그럼 하나만 연습해볼까? 왼쪽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The woman on the left 하시고 뒤에 뭐 행동을 붙이시던 아니면 복장을 붙이시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붙이시던 다 관계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복장을 한번 붙여보면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white dress. 이게 복장이죠. 자, is wearing 이라는 거 썼습니다. 자, 두 번째 헤어스타일을 한번 묘사를 해볼게. 자, 왼편에 있는 여자는 The woman on the left has long hair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 왼편에 있는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하려면 The woman on the left is teaching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복장을 생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on the left 하시고 바로 이걸 붙이셔도 되고 이걸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5개는 무조건 외워가시고 나머지 코너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안 외워가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part 3로 넘어갈 텐데 자, part 3부터는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했죠. 왜냐고 하면 지금 3문제가 연달아서 나와요. 4번, 5번, 6번 3개 문제가 연달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준비 시간이 몇 초다? 하나도 없다. 그치? 그래서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질문 먼저 해석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자면 response to questions라고 해서 질문에 바로 응답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떠올려야 될 거는 우리가 의문사 연습을 따로따로 떼서 했죠. how, when, what, where, 뭐 why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의문사에서 각각 쓰이는 전치사 혹은 뭐 어떠한 의문사의 질문 형태가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거는 4번, 5번 문제였고요. 6번 문제에서는 답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발바닥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복습해볼게. 자, 먼저 이러한 화면이 띄어지고 자, imagine부터 about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about 뒤에 어떤 주제어가 나왔는지, bank가 나왔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주제어를 파악을 했다면 이 주제어에 관해서 4번, 5번, 6번 세 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사 공식이 있었죠. 질문 공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찾느냐 하면 바로 의문사를 찾습니다. How often 찾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가지를 찾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았다면 답변할 때 그대로 써먹습니다. 자, 대신에 I라는 거는 You라는 거는 I로 바꾸고 You이라는 거는 my로 바꿔서 오케이? 그래서 I visit the bank. 나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how often에 관한 답은 저기 끝에 once a week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적극 활용하는 거를 배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사 연습을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
자, 먼저 how 의문사는 조금 많았습니다. 5가지 질문 형태가 있었지. 첫 번째는 how do you? 너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할 때 I 뭐뭐뭐 동사 그대로 베끼시고 by 부단과 방법 붙이고 자,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for 붙이시고 시간 대답하면 되고요. 자,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주어가 지금 보면 how do you가 나왔는데 특이하게 does it 이 주어가 됐죠. 그럴 때는 여기 규칙에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I 라고 답을 하질 않고 it takes 그냥 시간만 붙이면 답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how often에 대한 답은 빈도수를 좀 외워가시면 되고요. 자, 얼마나 많은 뭐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what kind of 어떠한 종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질문에서 명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동사 자, do you 이런 질문이 아니라 what is your 너의 무엇은 무엇이니 라고 할 때는 is 이하가 전체가 주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 할 때 뭐가 중요한지 when you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해주자 라는 키포인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었냐면 why 질문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질문 형태가 바뀌어서 나오지 않고 그냥 왜? 라고 단순히 물어봅니다. 자, 이때는 대답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왜냐하면 플러스 문장 혹은 왜냐하면 이거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단어가 옵니다. Because of the money, because of my future 이런 식으로 답하는 연습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for my future 나의 미래를 위해서 라는 for 플러스 단어 뭐뭐를 위해 라는 뜻이 있었죠. 자, 그리고 to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to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to study well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도 답하는 방법이 있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re 질문은 어디를 가고 싶니? 라고 잘 물어봅니다. 자, 이때는 항상 어디로 라는 전치사 가고 싶다 라는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장소 to 제주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자, 어디서 삽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 어디서 삽니까? 라고 할 때는 항상 at 장소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는지 장소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산다, 어디로 간다 뜻 좀 파악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기본 형태죠. 그럴 때는 나는 어디에서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디에서 혹은 어디 안에서 라는 전치사를 붙인다.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when 질문이 나올 때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when was the last time you 뭐뭐뭐 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동사 한 가장 마지막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답안트는 똑같아. The last time I 뭐뭐뭐 was yesterday. 이렇게 하면 100% 답 다 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앞에 in을 붙여준다 라고 했고 해가 없을 때는 at을 붙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오케이? 그 다음에 at night 이렇게 붙여준다. 오케이? 외우는 방법 다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뭐 동안에라고 해서 뭐 언제라고 해서 뒤에 단어 in, on, during 이런 것도 외워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 when 이라는 거는 접속사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뒤에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when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위에는 단어가 와야 된다. 항상 기억해. on the weekend 한 단어. 오케이? on the, during break time.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단어가 와야 되고 이거 두 개는 문장이 와야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누구랑 같이 주로 이걸 할 때 주로 누구랑 같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문에 전치사가 숨어 있어요. 후 질문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뺏겨서 나는 이거를 주로 누구랑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로 누구를 위해서 for 이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해서 for my parents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할 때는 답안 틀은 똑같습니다. 앞에 주어가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parents, 부모들이 influences me the most.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답이 제일 앞에 먼저 튀어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3번 파트는 4번, 5번은 조금 의문사 파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장으로서 파악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문제는 저렇게 의문사를 써서 출제가 되지만 6번 문제는 틀이 있다라고 했죠. 질문 틀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호하시나요? Prefer A or B 혹은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나요? 혹은 장단점 advantages of or disadvantages 이런 것들 나오고 혹은 describe 묘사를 해봐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지. 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호사항 고려사항은 나는 이걸 선호해요 혹은 나는 이거를 고려합니다 라는 서론을 내걸고요. 자, 거기다가 뒷받침하는 문장 왜냐하면 혹은 나의 예시로 본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다시 한번 서론 반복. 오케이? 자, 장단점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장점은 이거다. 단점은 이거다. 끝. 오케이? 자, 묘사는 그냥 쭉 묘사를 하면 되는데 가장 쉽게 묘사하는 방법은 육하 원칙을 좀 사용하면 쉽다. 그치?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걸 했고 주로 어떻게 하고 누구랑 하고 왜 하는지 이런 육하 원칙을 사용하면 묘사하기가 쉽습니다. 오케이? 자, Part 3는 좀 파악하기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꼭 한번 복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art 4가 나옵니다. 자, 저번 파트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 문제가 연달아 출제된다라는 거. 7번, 8번, 9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답변 준비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문제는 15초, 15초 답변 시간. 마지막 문제는 30초 답변 시간.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response to questions. 질문을 답하는데 뭘 해달라? using information provided. 제공된 정보를 사용을 해서 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공된 정보를 우리가 스캔하는 시간이 30초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텐데, 자, 우선은 Part 4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스캔하는 비법이에요. 그쵸? 어디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빠르게 복습할게. 첫 번째 스캔하는 곳은 어디다? 그렇지. 제목과 부제목 부분을 스캔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정보가 숨어 있냐면 전체 행사에 대한 주제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 행사가 되는지, 어디서 행해지는지, 날짜와 장소가 여기 부제목 부분에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을 우리가 스캔을 해야 되죠. 자, 본론에는 주로 시간,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리고 오후, 오전이 나뉘는 시간이 어딘지만 잘 봐주면 돼요. 자, 그리고 행사 주제가 나오죠. 여기 이런 행사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설자가 누구인지 여기 또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식사가 또 언제 있는지 이런 정보가 숨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추가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정보를 파악하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주로 비용이 나와 있어요. 참가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약하고 언제까지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사항을 위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연락 방법이 숨어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표를 스캔을 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30초밖에 스캔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뜻은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계속 똑같이 띄워지면서 narration, listening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listening이 나오는데 narration은 뭐가 나오냐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참가하러 갈 거야. 혹은 나는 연설하러 갈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는 여기에 회원입니다. 나는 비회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2번, 3번을 좀 잘 들어줘야 돼. 왜냐고 하면 내가 연설자이다 라고 하면 도표에 나오는 연설자 이름에 관해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내가 잘 들어달라 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나레이션에서 내가 회원이야 라고 했다면 마지막 우리 문제 중에서 나의 요금은 얼마이니?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회원인 것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뭔지를 잘 들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7번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언제 열리니, 어디서 열리니, 혹은 연설자는 누구니, 혹은 뭐 대화 주제가 누구이니, 무엇이니, 혹은 누구이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우리가
단일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할 때는 구문 외우시는 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도표에 있는 정보를 플러스 해주면 되겠고 8번 문제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니? 혹은 아니니? 라고 해서 맞게 연결한 거 혹은 잘못 연결한 거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했어. 자, 맞을 경우에는 대답이 순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맞아 라고 한 다음에 추가 정보를 좀 줍니다. 혹은 질문에 나온 내용을 반복을 해줘도 괜찮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아니야 라고 해주고 항상 올바른 정보로 정정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순서 기억하세요. 응, 말해 줄게. 1번, 2번은 몇 개가 있어. 몇 개의 대화가 있어. 혹은 몇 명의 speakers, 연설자들이 있어.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도표를 읽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이는 구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It will be held on 날짜 at 장소 You should go to 장소 on 날짜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말할 때 The first session will start at 무슨 시간 그리고 자, 뭐뭐부터 뭐뭐까지 from과 to 전치사 무조건 외워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일정에 관한 거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이다. 이 시간에 라고 할 때 행사 will be led by 사람 at 어떤 시간. 반대로 하려면 사람 will talk about 행사 at 시간.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 그냥 행사 is scheduled at 시간. 이 시간에 행사가 짜져 있다. 혹은 there will be 행사 at 시간. 이 시간에 어떤 행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격은 the fare is 뭐뭐뭐. 오케이. 이거는 어떠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행 스케줄에 갈 때는 will arrive, will depart 외우시고 at on in, at on from 외워달라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arrive라는 건 뭐죠? 출발이고요. 그렇죠? depart라는 건 도착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arrival time is, arrival date is, arrival place is 라고 해서 우리가 전치사 없이 말하는 연습도 했었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통적으로 from과 to라는 전치사 쓰인다는 거 기억하지?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 정보를 말할 때 쭉쭉쭉쭉 있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는 is라는 마법의 동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Part 4 정리를 해볼 텐데 Part 5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art 5 마지막 우리 파트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propose a solution 이라고 해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0초 혹은 60초 동안에 전화 메시지가 한 통이 들려옵니다. 그 리스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도움을 나에게 요청을 했는지를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30초 동안에 내가 어떤 해결책을 주면 좋을지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60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화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게. 자, 우리 우선은 리스닝을 할 때 전화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첫인사가 들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주면 되고 두 번째 전화기는 배경 상황과 문제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내가 이걸 했는데 너네들 이렇게 잘못했어 라는 불만 제기 혹은 아니면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네가 내일 좀 해줘라 부탁할게 라는 도움 요청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구사항이 뭔지 끝인사가 뭔지 잘 들어주면 되겠죠. 자, 끝인사는 거의 안 들어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만 잘 들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변할 때 우리가 순서가 있었는데 5개의 전화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불만 제기일 때, 도움 요청일 때는 일단은 첫인사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점 요약 또는 사과 변명 혹은 여기선 연결 문장. 해결책 플러스 보장 혹은 해결책 플러스 조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인사 공통적으로 나가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불만 제기 요청에 있어서 우리가 구문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볼까? 자, 첫인사 구문은 Hi, this is 사람 이름, returning your call 이런 게 있었고
문제점 요약하는 거는 according to your message. 여러분들 메시지에 따르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 sorry about the problem. It is because. 사과 변명. For solving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 will.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 보상. For compensation. 보상하기 위해서 I will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인사가 나온다. 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도움 요청이 있었는데 도움 요청에서는 똑같아요. 문제점 여기까지는 똑같고 연결 문장 한번 볼게. 내가 너의 메시지를 체크한 후에 어떻게 했었다? After checking your message. 그리고 then I decided that I will 어쩌고저쩌고. 내가 결정한 바로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 하지만 보상 붙입니다. But you should pay 어쩌고저쩌고. 너는 이만큼 더 돈 내라. 자, 그 다음에 보상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세요. 자, 마지막 끝인사. 내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겠습니다. by라고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외워줘야 될 구문 내가 몇 가지를 체크를 저번 시간에 해줬지.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인사 무조건 외워가시고요. 문제점 요약 무조건 외워갑니다. 연결 문장도 무조건 외워가시고 마지막 끝인사도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Part 5 한번 끝내봤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리스닝을 잘 했을 경우에는 이 스텝에 맞춰서 잘 대답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쌤, 내가 만약에 리스닝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그러면 나 답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무엇을 하냐면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걸 하냐고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무조건 일단 첫인사는 해야 돼요. 어떻든 무조건 첫인사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문제점 요약을 해줄 텐데 LC를 못했다면 당연히 뒷부분에 나올 내용은 못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문장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 have a problem. 이렇게 요약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리스닝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도움 요청이 들렸다라고 해도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하면 다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너의 메시지에 따르면 네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 have a problem. 오케이? 문제가 있다고 난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점 요약이에요. 자, 이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못했을 때 방법.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주냐라고 하면 해결책은 당연히 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LC를 못 들었으니까. 그치?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는 못하니까 이거를 해줍니다. 자, 뭘 해주냐라고 하면 나는 지금 바빠서 미안한데 나는 지금 바빠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뭔가 내가 지금 해결 못하니까 딴 사람으로 떠넘긴다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줄 수가 있어. 그치? 자, 이럴 때는 리스닝 못할 경우다. 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필기 좀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이렇게 합니다. I'm sorry. 자, 일단 미안하다라고 해주고 I'm sorry tha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이죠? I'm sorry that I cannot help you. 그쵸?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죠. 자, because 자, 이렇게 해줍니다. 변명을 좀 해줘야겠죠. 내가 못 도와주는 이유 한번 다시 해볼까요? Because I'm very busy now.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I'm sorry that I cannot help you. Because I'm very busy now. 내가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한데 그 이유는 난 지금 너무 바빠. 자, 여기까지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게. 이런 문장 하나 좀 넣으면 좋겠죠. So, I will introduce another person 혹은 compan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좀 글씨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so I will introduce you. 내가 소개해 줄게요. 무엇을?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혹은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불만 제기이거나 혹은 도움 요청이거나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구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I'm sorry that I cannot help you because I'm very busy now. So I will introduce you another person 혹은 another compan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리스닝을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빵점 받는 것보다는 한 2점, 1, 2점은 받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한번 필기해 보시고 여러분들 복습 꼭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파트인 바로 Part 6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마지막 파트는 Express an opinion 이라고 해서 나의 의견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 시간은 15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 60초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를 좀 파악해 볼 텐데, 내가 답변할 때 느낌표를 좀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유형부터 살펴볼게. 자,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agree or disagree. 아니면 prefer A or B. 그 다음 마지막, what is your opinion?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답변하는 방식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이런 구문들 다들 아시죠? 생각나시죠? 이거는 마지막 파트라서 아마 다들 새록새록 다 생각날 거야. 자,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한 문장은 바로 이거다.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문장은 말하고 시험장 나가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구문들 외우시고 그 다음에 so, therefore 붙여서 결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art 6는 제가 누차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질문 자체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5초가 시작이 됐더라도 내가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끝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60초가 시작이 되면 바로 서론부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시간 보내도 괜찮으니까 좀 한번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고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말을 하고 나가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 Part 1부터 Part 6까지 다들 한번 이미지 딱딱딱 떠올리시죠? 그래서 각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연습을 꼭 해보시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한번 우리가 첫 번째 파트부터 마지막 파트까지 실제 문제 푸는 시간이 이거 시험 마치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한번 테스트 쳐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이 화면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연습이 완벽함을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완벽하게 내가 답변을 하고 싶다 혹은 좋은 레벨을 받고 싶다 하시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연습량에 내 레벨이 비례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이 스피킹 연습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Good luck for your test. Bye!